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정의당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선 당대당 연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하자, 이게 명분입니다. 정의당이 연대를 제안한 시점이나 이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후보 등록인데 오늘 후보 등록 하시나요? 예, 예비 후보 등록을 어저께 했고요. 예. 오늘 이틀간 후보 등록인데 본 후보 등록은 저는 아마 내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내 절차가 있어서요. 예, 예. 지역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심상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연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좀 궁금하고요.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야권 좀 단일 후보를 내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까? 예, 어저께 이야기가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한 명밖에 당선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모든 정당이 다 후보를 낼 수 있지만, 때로는 야권이 정치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제 6명의 후보죠, 현재까지 6명의 후보를 준비하면서, 예.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면 협의해보자라고 이미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다만 그 야권 연대는 어떤 각 지역에서 개별 후보들이 알아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연대가 아니라 당대당 차원에서 당의 지도부들이 국민들에게 야권 연대의 필요성, 가치, 방향을 좀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당과 당 간에 도 신뢰감이 있는 신뢰를 전제로 얹혀서 야권 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왔었던 것이고요. 예. 보통 이제 야권 연대라는 것이 후보 단일화를 포함하게 돼 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선거 후보 등록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지 않습니까? 일단 등록하게 되면. 예.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아직 후보를 확정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후보 등록이 오늘 하고 내일인데 그래도 한 이틀 오늘 내일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어저께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새정치연합 내부가 너무 정신이 없었죠. 어저께 밤늦게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예. 저희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여지껏 김한길, 안철수 두 지도부가 보여주신 모습이나 새정치연합의 인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안하신 입장에서 빨리 답 주지 안 주냐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저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 지도부의 생각뿐만 아니라 당내 개파 관계가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됐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또 제의해 두는 것이 저희로서 바른 태도인 것 같다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아마도 저희로서는 그럴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저희는 전원이 독자 완주한다. 끝까지 완주한다. 이런 각오를 갖고 태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제안 이전에 좀 전후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서울 네. 동작을에 출마하기로 한 노회찬 후보요. 새정치연합이 군소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는 식으로 좀 겁박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개적인 발언이었죠. 예. 주승용 사무총장이 노회찬 전 대표 출마는 어부지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다른 새정치연합 인사들도 정의당이 나오면 표가 분산된다. 새누리당이 유리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 대한민국이 두 당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인데요. 마치 이런 식이라면 제3당, 제4당은 그것이 보수 성향이건 또는 진보 성향이건 후보를 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매우 무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오만한 사고, 그 다음에 비민주적인 사고가 현재의 부실한 새정치연합을 만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상정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개파 정치와 자중지라는 국민들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당대당 연대를 하자는 거 좀 이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아니, 이런 것이죠. 지금 저희가 제3당이고 새정치연합과 다른 정당, 새정치연합이 할 수 없는 몫을 해나가겠다는 저희들의 정당이지만 저희가 새누리당과 가까운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크게 보면 같은 야당, 허다하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면에서는 저희는 친구 정당이다, 우당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대를 제기한 것이죠. 새정치연합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실망과,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아닌 곳과 연대하는 것, 할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문제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좋은 분도 많고요. 최근에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한때 적어도 제1야당으로서 저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온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몫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남의 당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계셨을 테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파동,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꼭 동작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을 많이 줬지만 박근혜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고 그래서 지지해 주셨고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예.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도 새정치연합이라 지지했다기보다는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지지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 끝나서 이게 이겼다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국민들의 뜻을 다 잊고 원칙도 상식도 내던진 채 오직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정치란 간판이 부끄럽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이 역대 최악의 야당으로서는 최악의 공천 파동이고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비난을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 전망일 수도 있고 좀 섣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번 재보궐선거 15개 그 선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여야로 나눠서 본다면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한 지역구 한 지역구를 다 예. 세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정치는 어저께 밤늦게나 후보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놓고 여야의 어떤 판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들께 야당이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분명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예. 틀림없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민들의 여론은 여당을 지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당의 승리를 이끌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정치연합이 보여준 모습은 단지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야당에게 정치 전체에 대한 환멸을 조장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그것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 우려되는 것.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미 국민들은 재보궐선거 시작하기 전에 신물이 났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새정치연합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예. 이번 재보궐선거에 지금까지 이제 6곳 후보 내시기로 확정하신 것 같은데, 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의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당 연대 제안한 이유가 서울 동작을에 노회찬 후보만은 꼭 좀 살려야 되겠다,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략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런 거죠. 저도 후보고 당대표입니다. 예. 제가 들어도 섭섭한 이야기죠. 그 얘기는. 노회찬 전 대표의 당선이 우리 정의당에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듣고 계신 분들, 시청자들께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대한민국 정치 혁신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후보는 당선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저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저는 또 당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야권 연대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모두 완주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한 서울 동작을요. 예. 지금 구도로 본다면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또 모르겠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 또 출마할지 안 할지 무소속으로. 예. 서울 동작을 승리는 자신하십니까?
어떤 승리든지 자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경원 후보도 기동민 후보도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승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 3자 구도지만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에 맞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야당 후보가 누구냐 또는 그 3명의 국회의원 후보 중에 누가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좀 더 정의로워지고 다른 국회가 되겠느냐라는 면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은 매우 분명할 거라고 보고요. 예.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표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흐름이 생기면 저는 노회찬 전 대표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당내 절차 밟은 후에 후보 등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호선 대표께서는 경기 수원정 그러니까 영통이죠. 이 지역에 출마하기로 하셨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막 선거운동 시작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수원 영통은 가장 젊고 활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도시이기도 하고요. 예. 투표율이 수원 다른 곳에 비해서 10%나 높을 정도로 1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당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은 것이라서 정의당에게 저에게 굉장히 맞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예. 예, 게다가 지금 새누리당은 임태희 후보를 공천했지 않습니까? 예. 임태희 후보는 지금의 여권 지지자들마저도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지 않는데 그 대통령실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예. 게다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과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의 대결 구도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새정치라면 박광원 후보를 공천을 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TV에서도 뵌 적 있고 오가면서 뵙긴 합니다만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저도 아직 정치인으로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 공천 파동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당의 후보에 비해서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예. 비록 제3당이지만 역시 3자 구도에서라도 야당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기 시작하시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 6개 선거구에 된 후보를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천 대표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야권 연대 가능성은 저희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전원 완주 최대 성과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원정 영통 지역의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였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박광원 후보 그리고 천호선 대표 이렇게 대결하게 됐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이 수원정에만 재보선과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예, 조금 전 말씀을 기본적인 건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 자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정치혁신, 야당 교체, 이런 것들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15개 지역구 중에 수원 영통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출마를 생각했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여당 후보가 임태희 실장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서 이명박 정권의 부활을 막아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수원 영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이 후보 내는 곳, 서울 동작을 말씀하셨고, 이제 출마하시는 수원정, 영통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네 곳은 어디고, 어떤 분들이 출마하시나요? 네, 수원에 세 군데가 지금 재보선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을병정, 그리고 제가 정인데요. 을 지역에 손학규 의원이 나오시는 지역이죠, 아마. 권성구죠. 그러니까 권성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요. 그곳에는 우리 박석종 후보가 나가고요. 예. 경 지역에는 손학규 의원이 나가시는 지역인데, 손학규 전 의원이 나가시는 지역인데, 그것은 우리 당의 대변인이자 부대표인 이정미 후보가 나갑니다. 예. 김포에는 저희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현 후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산에 저희 당의 청년 부대표인 문정훈 부대표가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예. 이 수원을은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백혜련 후보가 나올 것 같고요. 예. 예. 말씀하신 수원병은 8달 지역인데, 손학규 전 의원. 예. 수도권 4곳, 5곳하고 광주 광산을 이렇게 이번에 후보를 내시는군요. 예. 그래서 한 군데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마 예. 이 6개 후보를 내는데 머물 것 같습니다. 예, 6곳, 15곳 중에 이제 수도권 중심, 그리고 광주, 광산을 해서 6곳의 후보를 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언론이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이제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무려 한 7시간 동안 대통령 대면 보고가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의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지요? 예, 저는 국민TV, 국민라디오가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예. 저도 당시 이제 보도도 봤고요.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당일날 오후에 제가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듣지도 않았겠습니다만 하나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겠다. 정치인들이 좀 막 서로 앞다투어 내려가는데 예. 현장을 방문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직접 관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고요. 국정상황실장도 해봤고 제가 대변인일 때는 그 아프간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 터지면서 제가 느낀 게 되게 전례가 없었던 대형 사건이 터지면 평소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도 모두가 허둥지둥합니다. 그런 곳에 정치인이 가서 브리핑 받고 있으면 그것은 현장의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더라도 이런 정도의 규모의 문제는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고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고 수평적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충원을 드렸던 것인데 역시 나중에 보니까 일갑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 전화로 보고할 수 있거나 서면으로만 보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사건 발생한 지 1시간 내외에서는 그 담당자가 직접 올라가서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보고. 그리고 충분한 이해, 대통령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게 해야 하는데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사고대책본부 갔을 때 영 엉뚱한 질문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다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의미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고 또 정의당에서는 6명의 후보를 냈는데 예.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임하겠다 각오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번 선거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계를 드러낸 야당의 교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2가지가 정의당의 진출과 당선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름을 체제 또는 야당 2강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국민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정권 교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새 판을 짜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선거니까 총력전을 펼칠 것 같은데, 예. 정의당의 이제 당원이지만 또 유명 인사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시민, 진중권 당원도 이번 선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아직도 와서 유세를 하고 마이크를 잡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예. 저희가 우리 당의 총력을 어떻게 모을까 지금 계획을 짜는 중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후보 등록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후보들까지 해서 공평하게 한번 기회를 더 봐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